네, 어제 JTBC 탐사 프로그램인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마약 유통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마약 유통 혐의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영업 담당 애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피부가 작은 애들은 뭐또 말도 안 되게 부탁드린 거예요. 아니 뭐 하루에 2천만 원씩 벌었다는 거니 하루에 몇 방에 팔았다는 거예요. 애나가 마약 하면서 있었는데 애나가 다른 사람한테 마약 공유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거는 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그 클럽에서 직원들이 전체 다 알고 있어요. 한국 경찰들이 조사를 되게 늦게 하더라고요. 막 집 가는 것도 되게 느리고. 그래서 안나는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있는 장소에 와가지고 밥도 먹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방금 같은 곳에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애나가 이제 MD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 영업 담당, 그러니까 손님들 끌어모으는 뭐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클럽에서 MD라는 표현,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머천다이저하고는 좀 표현이 다를 것 같은데요. 영업 예. 담당이고 손님을 데리고 와서 테이블에 앉힌 다음에 이게 매출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직원의 형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애나가 사실 유명해진 것은 그 승리, 빅뱅 승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이 버닝썬 사태 시작하면서 등장하면서 유명해졌고 예, 그 예. 이후에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클럽 내에서 영향력이라는 건 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데리고 왔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예. 지금 뭐 애나가 벌어들인 돈이 하루에 2천만 원이라면 그렇다면 그 테이블에 왔던 손님들이 쓴 돈은 억이 넘는다라는 제보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 버닝썬이라는 클럽이 작년 2월에 문을 열고 그 이후에 유명해진 게 많은 연예인들이나 한류 스타들이 오면서 네. 한류 클럽으로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문 연 게 1년 정도밖에 안 그렇습니다. 됐더라고요. 예, 뭐 중국이나 태국 팬들이 이 클럽을 찾아오게 되는데 특히 이 클럽 중앙에 아주 좁은 자리가 있나 봐요. 네. 예, 평소에는 뭐 그렇게까지 비싼 자리가 아닌데 중앙에 있는 좁은 자리는 내가 8천만 원 내고 내가 들어가겠다. 아니면 내가 1억을 내고 들어가겠다. 서로 싸우는 예. 모습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 인기가 있었던 곳인데 그런 해외 손님들, 특히 중국 손님을 많이 데리고 왔던 애나라는 사람이 이번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돈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이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버닝썬 마약 유통 핵심으로 의심받는 그 애나에 대한 그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다. 특히 조금 전에 얘기가 한국 경찰들 조사를 되게 늦게 하더라고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버닝썬은 MD들이 되게 많은데 네. MD들의 능력에 따라서 버는 수입이 다르잖아요. 근데 아마 내부적으로 이제 MD들 간의 갈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나라고 하는 이 MD에 대해서 다른 MD가 이제 이 사람은 마약을 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고발을 네. 했는데 예.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 번 사실은 이제 그 제보가 들어갔는데 제대로 안 했다가 한 건 작년 9월에 한 건 그 제보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빨리 조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해버리고 네. 사실은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처분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애나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 8년 정도 대학생으로 신분을 가지고서 생활하다가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만약에 한 번이라도 불법 체류자 신분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출국을. 그래서 이제 추방을 명했다, 경찰에서는. 예. 그랬더니 이제는 행정소송을 벌여서 시간을 끌더라. 네, 이런 식으로 좀 조직적으로 이 대응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이 애나 말고도 여기에는 앨리스라고 하는 여자 MD하고 양양이라고 하는 남자 MD가 또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중국인이랍니다. 그래서 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애나는 사실 도망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사를 받긴 했지만 앨리스랑 양양은 아예 중국으로 출국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 내부에 예전에 이제 아하. MD로 근무했던 버닝썬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이거는 뭐 비호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버닝썬에서는 이른바 물뽕이라고 불리는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문제들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근데 그 남자가 술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맛이 이상하지도 않고 막 마셨어요.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정상적인 사람처럼 있었대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는 거죠. 먹고 있는 물병을 보여주면서 위스키래요. 그래서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서 알았다 하고 좀 한 잔 정도 먹고 좀 놀다가 동생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술을 잘 먹는 편인데 좀 오늘 이상하다고.
제가 술에 취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억이 일단 안 나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상하다고 전 100% 약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서에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제가 방문을 열고 나가는 사진까지 찍었어요. 나는 뭐 합의하에 한 거고 왜 이렇게 사진도 찍었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술하고 같이 마시는 것 같고 자기가 네.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얘기가 있네요, 지금 다. 그러니까 결국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물뽕이라는 이 마약류의 용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양을 먹으면 기억이 안 나고 생활하는 거나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즐거워 보이는 모습이 있고 그 양을 넘어설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필로폰이나 뭐 코카인 같은 거는 예. 마약을 직접 하잖아요. 내가 당사자가 되는 건데 네. 이 물뽕이라는 건 누군가가 대신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눈을 떠보니 호텔방이었고 이곳에서 태국인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예. 저항을 했지만 이게 뭐 계속해서 폭행이 있었고 예. 살려는 의지로 사진을 찍자 그래서 찍었는데 저 사진 말 그렇습니다. 저 사진이 결국 나중에 성폭행 신고를 했을 때 저렇게 사진까지 찍었는데 어떻게 이게 성폭행이냐라는 식의 어떤 논리를 펼쳐 나갔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호텔을 들어가는 CCTV가 공개가 됐는데 예. CCTV에 본인이 두 발로 걸어서 들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기억이 안 났다는 것이 바로 이 물뽕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것인데 물뽕을 먹으면 이게 실신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움직이는데 그게 자기 정신이 그렇죠.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적당량, 이 용량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는 그런 증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예.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공포스러운 것이죠. 기억이 순간적으로 나지 않는 것이니까요. 네. 예.